여기선 안 돼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인숙의 말에 재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현은 손길은 인숙의 허리를 둘러버렸고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신음을 내쉬었습니다. 땀 냄새가 흥건했지만 오히려 그 냄새는 서로를 더 자극시켜버렸고 그 정자 안에서 재현은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은 63세 나이로 지방 소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후 서울에서 아들과 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지내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이곳으로 내려온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했고 인숙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그녀에게 유일한 낙은 매주 3, 4회 오르는 뒷산 등산이었어요.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간단한 세수를 마친 후 등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차고 등산화 끈을 꼼꼼히 조이는 것이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산길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인숙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1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혼자 걷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죠. 산길 중간쯤 오른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였습니다. 인숙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만 젖은 돌을 밟고 말았어요. 순간 몸이 뒤로 기울어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차 하는 생각과 함께 넘어질 뻔한 찰나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돌이 있었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인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게 그을린 피부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숙은 당황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먼저 걸어가 버렸어요. 인숙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넘어질 뻔한 놀라움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리고 그날 밤에도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했지만 선한 인상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는 기억이 계속 마음 한편에 머물렀죠.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인숙은 다시 같은 시간에 산을 올랐습니다.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묘하게 설렜지만 설마 또 만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코스로 올라가던 인숙은 평소 쉬던 평상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뵙네요. 그러게요. 산이 좁은가 봐요. 인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다정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담백한 말투로 말했죠. 그는 평상 옆에 서서 잠시 쉬는 듯 했는데 인숙이 일어나 걸음을 재촉하자 자연스럽게 그녀의 걷는 리듬에 맞춰 따라왔습니다. 이 길로 자주 오세요? 인숙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라 그런지 침묵이 어색했죠. 네, 거의 매일 와요. 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저도 주 3, 4회는 오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현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인숙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죠. 중간에 인숙이 더워서 이마에 땀을 닦아내자 그가 가방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얼음물이에요. 드세요. 아, 고마워요. 제가 가져온 물은 미지근해졌거든요. 인숙은 조심스럽게 물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시원했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재현도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천만에요. 산에 오를 때는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산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서로를 의식하며
비슷한 시간에 산을 찾게 되었죠. 대화보다는 말없이 함께 걷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도 모르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죠. 그 남자도 비슷한 마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인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혹시 또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재현은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산 후 주차장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 평소 같았으면 간단한 인사 후 각자의 길로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근처에 부침개 맛있는 집 있어요.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전 이혼 후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혼자 집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혼자 집에서 저녁 먹기가 좀 그랬거든요. 두 사람은 산 입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낡고 테이블도 오래된 곳이었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났죠. 화로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앞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전과 시원한 막걸리가 놓였습니다. 건배할까요? 재현이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숙도 잔을 들었죠. 좋은 인연에. 네, 좋은 인연에. 첫 잔을 마신 후 대화는 짧지만 감정의 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막걸리가 들어가면서 인숙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죠. 혼자 사세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벌써 오래됐죠. 아들, 딸은 서울에 있고 그냥 저 혼자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인숙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녀는 이 작은 도시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죠. 저도 그래요. 혼자 산 지는 20년 됐네요. 처음엔 허전했는데 지금은 익숙하죠. 대신 누군가랑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재현의 말에도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기울였죠. 서로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산에서 처음 뵐 때 저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때 손 잡아주신 게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도움받는 거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무관심한데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막걸리가 한 병 비워갈 무렵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았죠. 재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에도 산에서 만나면 또 이렇게 한잔할까요? 좋아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날 밤 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저녁이었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막걸리를 마신 탓인지 머리가 조금 무거웠죠.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탓에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몸이 좀 풀리자 늦게라도 다녀오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산복을 갈아입고 집을 나선 인숙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하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드물었죠. 산길 중턱쯤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산을 오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인숙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으셨네요. 어젯밤에 조금 늦게 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 함께 보낸 시간 때문인지 어색함보다는 친근함이 느껴졌죠.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간단한 안부 인사와 반가움의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산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고요한 가운데 두 사람의 발소리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상 근처까지 올라간 후 하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비가 오네요. 어머,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인숙이 당황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죠. 저기 정자가 있어요. 거기서 비를 피해요. 재현이 산 중턱에 있는 나무 정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정자로 향했죠. 정자에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제법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붕이 있네요. 정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죠. 빗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언제 그칠까요? 금방 그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하지만 비는 쉽게 그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세게 내렸죠. 정자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추우시죠? 재현이 인숙의 어깨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등산복이 조금 젖어 있었죠.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언제 그칠까요? 어두워지면 길이 위험할 텐데. 인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재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으니까.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자 인숙의 마음이 급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죠. 그 순간 정자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고 빗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보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던 두 사람은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인숙의 가슴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순간은 너무 오랜만이었죠. 입맞춤이 끝난 후 인숙이 속삭였습니다. 누가 올 수도 있는데.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감보다는 설렘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먼저 그의 목을 감쌌죠. 재현의 손이 인숙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있게 인숙을 끌어당겼죠. 등산복 위로도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인숙은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인숙이 다시 중얼거렸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정자 밖의 비와 바람 소리가 두 사람의 세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죠. 재현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인숙의 등산복 단추에 닿았습니다. 인숙은 순간 긴장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죠. 15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여기서 이래도 될까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대답 대신 그녀를 더 깊이 안았습니다. 바깥의 상황 때문에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더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냈죠. 스릴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정자 안쪽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비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는 작은 숨소리들. 오랜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죠. 그날 밤 산중의 정자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15년 만에 인숙이 다시 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인숙은 산에서 재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을 올랐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날 정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인숙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15년 만에 느낀 그 감정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후회스럽기도 했죠. 나흘째 되는 날 인숙은 평소와 다른 길로 산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재현이 다른 코스로 등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 다니던 등산로에서 벗어나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인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변 풍경이 낯설었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해는 벌써 기울기 시작했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네. 인숙은 가파른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의 균형을 잃으며 발목을 삐끗했죠.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나무 밑에 주저앉은 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수도 위치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산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찬 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 혼자 이런 데 와 있는 거야?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후부터 늘 혼자였지만 이렇게 막막하고 외로웠던 적은 없었죠. 특히 며칠 전 재현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을 경험한 후라서 그런지 더욱 쓸쓸했습니다. 발목은 계속 아팠고 어둠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인숙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죠. 아이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런 상황을 알리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언제 연락이 닿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워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재현 씨라도 있었으면. 그때서야 인숙은 자신이 얼마나 그를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인 것이 당연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함께한 그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시간이 흘러 완전히 어두워진 산속에서 인숙은 초조함과 외로움, 그리고 깊은 불안에 휩싸인 채 긴 밤을 맞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발목의 통증,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인숙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재현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그리고 자신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밤을 견뎠죠. 밤이 깊어갈 무렵 인숙은 피로에 지쳐 반쯤 잠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정인숙 씨? 정인숙 씨.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선명해졌습니다. 인숙은 화들짝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들었죠. 여기요. 여기 있어요. 목이 쉬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인숙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오더니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죠. 정인숙 씨, 여기 계세요? 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과 배낭을 들고 직접 산에 올라온 것이었죠. 재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인숙은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현은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와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발목을 삐끗해서, 그리고 길을 잃어버려서. 재현은 인숙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후 배낭에서 간단한 응급처치 용품을 꺼냈습니다. 발목에 압박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죠. 조금 부었네요. 우선 하산부터 해야겠어요. 미안해요. 괜히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행히 큰일 안 나서 다행이에요. 재현은 인숙을 부축해서 천천히 하산길로 안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아는 듯 망설임 없이 걸었죠. 인숙은 그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며 걸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며칠 동안 산에서 안 보이셔서 걱정이 됐어요. 오늘도 여러 번 둘러봤는데 안 계시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늦은 시간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재현의 말에 인숙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찾아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주차장에 도착한 후 재현은 인숙을 자신의 차에 태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잠깐 가요. 씻고 좀 쉬었다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면 돼요. 발목도 그렇고 혼자 어쩌시려고요. 인숙은 피로와 안도감에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혼자 집에 가기도 싫었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재현의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단정한 느낌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에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직접 지으신 집이에요? 네, 20년 전에 지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좀 큰 편이지만 그때는 다른 생각이었거든요. 집안은 간소하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식탁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좀 썰렁하죠. 커피라도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사세요. 습관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 안 하면 엉망이 되더라고요. 재현은 주방에서 따뜻한 커피를 끓여왔습니다. 인숙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음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꼈죠. 차가웠던 몸도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재현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다행히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평소와 다른 길로 가셨어요? 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그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죠. 그냥 새로운 길도 가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길치라서 조금 헤맸네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며칠 동안 산에서 못 뵈었는데 바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생각이 있어서요. 재현의 대답에 인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날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자신을 찾아준 것을 보면 완전히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았죠. 저녁 시간이 되자 재현이 주방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배고프시죠? 간단하게라도 뭔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는데 혼자 해먹던 거 둘이 해먹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재현은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과 파, 그리고 김치와 라면 등 소박한 재료들이었죠. 인숙도 가만히 앉아있기가 미안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란말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발목 괜찮으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재현 씨 덕분에요. 두 사람은 함께 소박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인숙이 계란말이를 만들고 재현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집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죠. 혼자 살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맥주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야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점에 선 것 같았죠. 재현 씨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20년 정도 됐네요. 이혼한 이후로 계속 혼자 살고 있죠. 재현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아픔이 무뎌진 것 같았죠. 저도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죠. 특히 아이들이 서울에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익숙해졌어요. 재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죠.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무실래요? 아무 뜻은 없고 그냥 걱정돼서요. 인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목도 아프고 몸도 피곤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혼자 집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었죠. 괜찮을까요? 폐가 될 것 같은데. 전혀요. 오히려 제가 마음 편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 그날 정자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여자로 인정받는다고 느껴진 적이. 재현은 인숙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줍음과 함께 진솔함이 담겨 있었죠.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그렇게 생각해 본 게 말이에요. 재현이 게스트룸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따뜻하고 포근했죠. 인숙은 이불을 덮고 누우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길을 잃고 무서웠던 순간, 재현이 나타났을 때의 안도감,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한 집에서 느끼는 평온함까지.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재현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루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좋은 꿈 꾸세요. 그날 밤 인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따뜻함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이른 아침 인숙은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오랜만에 푹 잠들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발목의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고 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재현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발목도 많이 나아졌고요. 다행이네요. 커피 드실래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아침의 햇살이 마당의 화분들을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산에 갈 수 있을까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목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제 무서웠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고 싶어요. 재현은 인숙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요. 제가 아는 쉬운 길로요. 며칠 만에 다시 산 입구에 선 인숙은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재현이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장설게요. 가보시죠. 좋아요. 어제 길 잃은 것도 재현 씨를 다시 만나게 해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웃으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안내하는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안전했죠. 중간중간 쉼터도 많아서 발목이 아픈 인숙에게는 적당한 코스였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에요. 사람도 별로 없고 풍경도 좋죠. 정말 재현의 말처럼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소리가 들려왔죠. 어제의 무서웠던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 씨는 언제부터 등산을 하셨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20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는 일상이 됐죠.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천천히 걸어 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걸음이었죠. 중간에 평상에서 쉬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걸었던 이 길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져요. 인숙의 말에 재현도 공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걷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함께 걷는 것도 좋네요. 정상 근처에 다다를 무렵 인숙이 며칠 전 일어났던 정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그 정자네요. 그러네요. 그날 비만 안 왔으면. 아니에요. 비가 와서 좋았어요.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재현은 인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죠. 인숙 씨, 이제 우리 친구라고 해도 될까요? 친구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산길에서 두 사람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숙이 길을 잃었을 때의 무서움, 재현이 그녀를 찾아 헤맸던 걱정,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산에 올까요? 좋아요. 이제 혼자 오는 건 심심할 것 같아요.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인숙은 뒤돌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혼자 오르던 그 산이 이제는 재현과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곳이 되었죠. 이 길은 늘 똑같아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던 길이 이제는 함께 걷는 길이 되었고 외로웠던 일상이 서로를 기다리는 즐거운 하루하루로 바뀌어갔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깊어지는 감정이었죠. 인숙과 재현에게는 남은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고 그래서 더욱 간절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재현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올까요? 네, 좋아요. 이제 이 산은 우리 산이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짐이 아쉬움이 아니라 내일의 기대였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황혼의 사랑은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만난 인연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